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은용이가 저를 힘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껴안았어요. 증인 혹시 그 거부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관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처음에 좀 거부한 듯 했지만 서로 원해서 했어요.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 결국 김군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김군이 저항을 받다는 증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엉덩이 만졌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이것은 증인의 금은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많이 닮은 김군을 보게 되었고 그런 김군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팀입니다. 일 있는 것 같아서. 주제는요,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박수로는 아마 흥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실까요? 네, 단체 인사하고 가운데가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예로 안 떠냐? 이 정도 인원이면 괜찮아. 얼굴에서 긴장하는 표정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구호 배치에서 우리 친구들이 키 큰 친구들이 조금만 뒤로 가줄 수. 일자로 만약 안 되면은 두 줄로 한번 서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 사대부고 유스티티아입니다. 저희는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남녀에게 성적 학대와 적당한 교육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면서 재판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검사와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판사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재판의 내용이 긴 관계로 재판의 입퇴장 부분을 생략하고 시나리오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래퍼 출신 변호사와 판사가 있는 점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실감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대부고 유스티티아입니다. 유스티티!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범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유스티티아 팀의 친절하지 않은 지도교사 임우영입니다. 저희가 정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만짐 여 41세는 불행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입니다. 피해자 김군 남 5세는 귀여운 외모 소유자로서 불행 어린이집 원생입니다. 김군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고인 김만짐은 김군의 귀여운 외모에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어 과도한 스킨십과 과도한 교육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김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고발, 기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김군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뻘인 원장 선생님의 과도한 스킨십은 과연 그건 친절한 교사의 터치일까요? 아니면 성적 학대 행위일까요?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군이 반창투성을 하자 원장 선생님께서는 공포 유발 동영상을 김군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처벌은 올바른 교육 처벌일까요? 아니면은 정서적 학대 행위일까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군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교사는 식판을 치운 후 김군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 처벌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처벌은 올바른 교육 처벌일까요? 아니면 정서적 학대 행위일까요? 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공판기일 시작하겠습니다. 미르지방법원 형사 제10부 2015년 11월 9일 오전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2015 고압천사 아동복지법 위반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김만진 피고인석으로 나오세요.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김만짐입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74년 7월 15일생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현재 불행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등록 기준지와 주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 기준지는 미르시이고 주소지는 미르시 터치동 손으로 12 촉각 아파트 201동 101호입니다. 피고인, 주소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만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모두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15년 4월 7일 17시경 대부분의 아이들이 돌아간 후 어린이집 안에서 놀고 있던 피아동 김군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5월 19일 12시 30분경 피아동 김군이 급식을 먹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김군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귀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공포심을 주었으며 동년 6월 20일 12시 20분경 피아동 김군이 급식을 먹기 싫다고 하자 약 10분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약 20분간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한 후 다른 아동들이 점심을 끝내고 놀 때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김군이 울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2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2호를 적용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저와 불행어린이집 명예를 걸고 결국 김군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진짜 억울하다고요. 변호인 모두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이 2015년 4월 7일 17시경 김군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짐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입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평소 김군을 예뻐하던 피고인의 애정 표현이며 김군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2015년 5월 19일 12시 30분경 김군이 급식을 먹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귀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공포심을 주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폰에 귀신 동영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군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로 2015년 6월 22일 12시 20분경 김군이 밥을 먹기 싫다고 하자 식판을 치워버린 뒤 약 10분간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약 20분간 피고인의 옆에 가만히 앉아있도록 한 후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끝내고 놀 때까지 방치함으로 김군을 울도록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김군이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에게 배가 아파 밥을 먹지 않겠다고 수차례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식판을 치웠으며 김군이 식사 장소를 벗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식사를 하는 다른 아동들의 주의가 산만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와 앉아있을 것을 요구하여 김군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식사를 끝낸 일부 아동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2시 50분경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옆에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여 김군을 울도록 하였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도록 한 행위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동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고 다른 아동들이 놀고 있었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도록 한 행위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검사 측의 공소 제기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군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불행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김조리가 피고인과 대화 중에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조리와 피해 아동 김군을 증인으로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김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불행 어린이집의 선생님 나착회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모두 절차를 마치고 증거조사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증거 목록 기재 1번부터 14번까지의 서류와 물건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이 중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김조리가 피고인과 대화 중에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등사해 보셨습니까? 네. 증거 의견 진술하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사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녹취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증거 목록에 기재된 서류와 관련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한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늑지 당사자인 불행 어린이집의 김조리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 아동인 김군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 주장을 인정합니다. 변호인, 김조리와 김군을 증인으로 신문한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조리와 김군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녹취 당사자인 김조리의 증언을 들은 후 녹음 파일의 법정 내 청취를 통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6일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인도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해 아동 김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불행 어린이집의 선생님 나착회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나착회를 증인으로 신문한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증인 신분 및 증거 조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2015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공판기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먼저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조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조리, 생년월일은 1989년 4월 13일, 주소는 미르시 터치동 손으로 8226-7번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신문에 앞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한 후에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증인 앉으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불행 어린이집의 조리사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할 때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좀 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돌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대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뽀뽀를 한다든지 민감한 부위를 만진다든지. 케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뽀뽀를 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공소 제기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피고인의 평소 성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이는 공소 제기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신청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저는 주로 식당 안에 있어서 원장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종종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다닐 때면 원장님이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뽀뽀와 같은 애정 표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피고인이 애정 표현을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별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도 있었고 팔로 밀쳐내려고 했었던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하게 반항하기는 없었던 것 같네요. 김군한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년 4월 7일 오후 5시였나? 그때 원장님이 김군을 무릎에 앉혀놓고 막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하는 걸 봤어요. 김군은 팔로 밀쳐냈지만 원장님은 계속 애정 표현을 했죠. 원장님이 그러는 거 알았는데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식사 시간에 김군을 혼내는 걸 2번이나 봤는데 한 번은 김군에게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김군이 겁을 먹었는지 막 몸을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 한 번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해서 김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계했던 날짜와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동영상을 보여준 날짜는 5월 19일이고 훈계한 날짜는 5월 19일 그리고 6월 20일일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원장님이 아이들한테 귀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귀신이 잡아갈 거다라고 말한 적이 종종 있어서 귀신 동영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이 김군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 어디서 보고 있었습니까?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어요. 증인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나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 등 뒤에서 보고 있었단 말씀이시죠? 네, 아마도요. 김군은 피고인 무릎에 앉아 있었고 증인은 피고인의 등 뒤에서 보고 있었으며 왜소한 체구를 가진 김군은 피고인에게 가려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김군이 저항한다고 알 수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김군이 저항한 걸 봤다는 증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측 증인 신문 시 증인은 피고인이 김군에게 어떠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르면서 귀신 동영상을 보여줬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이므로 이 증언은 귀신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재주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재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재판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김군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 김군이 저항했던 모습과 피고인이 김군에게 귀신 동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습니까? 사실은요, 원장님이 김군에게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는 것은 봤지만 김군이 밀쳐내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약간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저항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김군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김군이 겁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뿐 그 무언가가 귀신 동영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김군을 괴롭힌 건 사실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 제가 김군과 상담을 해보니 김군이 원장님의 행동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녹음기를 품고 원장실로 가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녹음한 것이고 원본 파일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녹취 파일을 법정 내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김군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김군한테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시는 거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김군이 싫어하던데요? 아니, 김군이 예뻐서 그러는 거고 내가 예뻐서 그렇다는데 김군이 무슨 마음 먹든 뭔 상관이야? 야, 그리고 너가 먼저 참견이야. 그리고 그 동영상 좀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애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대요. 무슨 동영상? 귀신 동영상이요. 김군한테도 보여줬던 거. 아, 그거? 그냥 넌 신경 꺼.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증인 김군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김군에 대한 신문은 좌배석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군 나왔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이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 김군은 5세밖에 안 된 아동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에 이거하여 신뢰관계인 증인 어머니의 동석을 신청하는 바이며 증인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퇴정을 명해주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잠시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증인의 보호자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번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의 보호자는 증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군이고요. 생년월일은 2012년 7월 13일. 주소는 미르시 터치동 손으로 산 미르 아파트 1동 103호요. 네, 증인 앉으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세요. 군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군이한테 왜 무서운 선생님일까? 그냥 나 막 만지고 뽀뽀하고 애들이랑 못 놀게 했어요. 요즘 세상엔 애 만지면 뽀뽀하는 것도 선생이란 거라 줍니까? 이 헛살한 아이가 만질 때가 증인 어딘데. 진정하세요. 군아, 뽀뽀하고 그럴 때 막 뿌리치면서 도망가라 했단 말이지?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세게 꽉 잡고 끌어당긴 다음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졌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그리고 막 무서운 귀신 동영상을 막 보여줘서 계속 생각나서. 군아,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네. 군아,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니? 밥 먹을 때 못 놀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군아, 말할 수 있지? 네.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기 싫다고 한 적 있니? 배 아파서 밥 먹기 싫다고 했어요. 그럼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할 때도? 모르겠어요. 군이가 밥 먹지 않고 놀려고 할 때 친구들은 뭘 하고 있었니?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럼 군이가 밥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놀면 군이는 뭘 하고 싶을까? 놀고 싶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뽀뽀하고 그럴 때 군이는 어떻게 했니? 가만히 있었는데. 미안해. 그거 물어보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 군아? 우리 군이는 평소에 무서운 동물 봐도 막 놀라고 그러니? 악어 같은 거 봐도?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점심시간에 김군이 밥을 먹기 싫어해서 밥을 치운 것이며 다른 아동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가만히 있게 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가 아니라 후죽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학대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애정 표현 시 김군이 가만히 있었던 정황에 비춰봐도 이는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판단 기준을 일반 아동의 기준으로 봐야 하고 평소 잘 놀라는 김군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김군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일반 아동의 기준으로 본다면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다고 보므로 따라서 김군에게도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제주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재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피고인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증인 나차케를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나차케는 우배석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나차케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나차케, 생년월일은 1987년 4월 3일, 주소는 미르시 정신동 신체로 3 55-5번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신문에 앞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증인 앉으시지요.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증인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현재 불행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군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대학교 전공이 뭡니까? 주전공은 유아교육이고 부전공은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어린 아이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군과도 이야기해 보셨겠네요. 피고인에 대해 뭐라던가요? 김군과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피고인에 대해 딱히 뭐라 말하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착이 많으신 건 사실인데 아니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전혀요.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죠. 증인은 현재도 불행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공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대가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인,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단순한 추측만으로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차키한테 돈을 준 거는 그동안에 밀린 성과금일 뿐이지 이번 지원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요. 차키야, 말 좀 해봐. 내 말 맞잖아. 다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최종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사실 김군이 원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저한테 찾아와서 원장님이 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받은 돈은 밀린 성과금이었지 이번 증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재주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측 재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칩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 아직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아이들을 사랑한 것도 죄가 됩니까? 제가 명색의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러면 김군한테 보여준 동영상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인 시작하세요. 피고인, 평소 김군에 대할 때 어떤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항상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사 애정분이 과도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군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식판을 치웠던 거고 평소 뛰놀기를 좋아하는 김군이 식사 시간에 뛰놀게 되면 다른 아이들 식사 시간에 방해될까 염려돼서 잠시 제 옆에 앉혀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귀신 동영상은 절대 보여준 적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칩니다. 검사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피해 아동 김군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의 김군에 대한 애정 표현이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다소 과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성적 학대 의사 없이 행한 행위였고 또한 김군도 피고인의 행위 시에 가만히 있었던 점에 비춰보게 되면 이를 성적 학대 행위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김군에게 귀신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설사 귀신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김군이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김군을 점심시간에 놀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행위는 다른 아이들을 고려한 일종의 훈육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사법의 대원칙은 인주비오 프로레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며 이 원칙에 의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피고인이 김군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이며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형사 정의에도 합치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김군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다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주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도중 저희 아들과 많이 닮은 김군을 보게 되었고 그런 김군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설사 애정분이 과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일은 저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진짜 제가 저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3일 14시입니다. 이상으로 오후 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결 선고기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 고압 천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2반의 점 피고인이 2015년 4월 7일 17시경 김군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짐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취집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한다. 한편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 김군의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 아동의 명신적 반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제2반의 점 피고인은 2015년 5월 19일 12시 30분경 김군이 급식을 먹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김군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귀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할 공포심을 주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 행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해석함이 타당한데 당시 피해아동 김군의 반응과 행동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전에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피해아동 김군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주어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김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해당하여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015년 6월 20일 12시 20분경 김군이 밥을 먹기 싫다고 하자 김군의 식판을 바로 치워버린 뒤 약 10분간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약 20분간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있도록 한 후 다른 아동들이 점심을 끝내고 놀 때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김군이 울도록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가 되었다. 피해아동 김군이 점심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에게 배가 아파 밥을 먹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식판에 치웠으며 피해아동 김군이 식사 장소에서 벗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식사를 하던 다른 아동들의 주의가 산만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피해아동 김군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 앉아있을 것으로 요구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게 된 사실 이어 식사를 끝낸 일부 아동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2시 50분경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아동 김군을 피고인의 옆에 그대로 앉아있게 하였다가 피해아동 김군의 울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아동 김군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식사할 동안에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옆에 앉아있도록 하는 행위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일부 아동들이 식사를 끝내고 식사 장소를 벗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일부 아동들은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훈육 방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김만짐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미르 고등법원입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렇게 빨리 말을 하는데도 참 잘 들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연습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절한 사건 주제인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형사재판 하는 분들 보니까 참 오히려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 대본 91페이지에 본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변호인 1이 그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피고인 핸드폰에 귀신 동영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김군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변호인의 진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귀신 동영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군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증거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진술인데요.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그런 사실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아닌가요? 사실은 있지만 이렇게 먼저 그렇게 역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진술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98페이지의 변호인 2의 진술과 104페이지의 검사 2의 진술을 보면은요, 이게 법률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98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판장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다 바라봤기 때문에 김군이 정황을 봤다는 그 증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측 증인 신문 시 증인은 피고인이 김군에게 어떠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르면서 귀신 동영상을 보여줬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인에게 질문을 해서 그 증인의 진술로부터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사 2 그 104페이지에 보면 그 서류를 내보이며 우배석을 향해, 이것은 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공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대가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을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 형식으로 해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그 증인의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할 때 내가 신청한 증인을 하는 것을 주신문이라 하고요.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해요. 변호인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반대신문이거든요. 근데 반대신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신문에 의해서 획득된 그 증언을 탄핵하는 거예요. 이제 법률용어로 탄핵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믿을 거 못 되니까 그 말 믿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그래요. 지금 김조리 씨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진술하고 있고, 나차케 씨도 나와서 진술했는데 둘 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 다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고용된 사람들인데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내 의뢰인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고용되어 있던 그 피고용인들이 나와서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 가지고 계속 싸워봤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혹시 고용 관계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둘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까 나차키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용에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이제 진술을 원장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조리 씨도 그랬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차피 이거 그만둘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서운한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원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보복을 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관계가 없을까? 그러니까 증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용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증거를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진술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아까쯤에 조리사가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고용된 관계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김조리는 지금 현재 잘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저희 검사 측의 증인으로서 서게 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그 대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유를 했어야 돼요. 당신은 이미 이제 고용관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술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중에 당신이 어떤 그 불이익을 입었다든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점을 물고 들어가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하시죠? 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절차적으로 잘 됐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도 판사님들이 지금 세 분 계신데 네. 합의부로 이제 재판이 구성된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뭐 어떤가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요즘 저희 주제가 예. 이제 아동 학대인데요. 예. 그 아동 학대가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좀 엄하게 다루고 무거운 그런 사건으로 여겨서 저희가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네. 그 배석 판사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조사하던 중에 그 형사소송법 제 167조 1항이랑 3항에 보면요. 그 합의 재판의 그 배석 판사는 그 재판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구성하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동복지부도 합의부 사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 합의라고 해가지고 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고려하면은 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배석 판사가 재판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상 실제 현실적으로는 배석 판사가 재판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그다음 이제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 주심 판사의 경우에 이제 그 증인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보지만 판사 세 분 계시면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 주심 판사라고 해서 좌배석 우배석 중에 한 명이 그 사건을 주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검토하는 판사님이 둘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사님이 자기가 또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재판장 허가를 받고 자기가 묻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본 거는 그 증거 인부가 처음에 증거 목록 제시하면서 증거 인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첫 재판에도 뭐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재판 중에는 제일 현실에 맞게 잘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절차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고 하여튼 복잡한 주제인데 법리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이게 형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증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채택하냐, 탄핵하냐에 따라서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증인의 신문 자체에서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수 없다라면 그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를 탄핵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사건 제가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좀 놀랐던 점은 물론 모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 체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증거 체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위 독과 독수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그 녹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타인에 대한 것을 녹음한 것이 위법하게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변호인의 의견을 그렇지 않다. 내가 그 대화에 참석했던 대화자이기 때문에 이 녹음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증거 체부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이 저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나 순서나 뭐 내용에 있어서 흠잡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면 더 나은 그 모의 재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첨언하자면 재판장은 좀 그 안정된 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사건의 당사자인 대립 구조는 말 그대로 검사와 변호인은 대립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흥분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판장은 공정한 위치에서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때문에 약간 다급하게 막 읽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재판장의 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면 대립 구조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바로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 정리해 주시고 아니요. 나갈 때 짐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모여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30분이 마치 3시간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원씩 동호회비를 구실로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최고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천하긴 씨 새빨간 거짓말로 재판장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장난입니까? 따져나가 1,000만 원이 여기서 모두 최고돈에게 간 겁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이 통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뭐하며?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재판장님, 지금까지 학교 위생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